안녕하세요. 토옹하는 옹, 토옹입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말을 잘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하나의 태도에 대해서입니다. 네가 뭔데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신다면 우선 저는 현재 논리적 말하기 강사로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한창 말하기에 흥미를 붙였을 때 당시는 전국 토론대회, 전국 PT대회, 공모전 등 말을 매개로 하는 그런 대회는 나갈 때마다 항상 상을 탔습니다. 네, 전국대회 수상한 경력이 다수 있고요. 사실 제가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.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케이스입니다. 그럼 어떤 노력을 했는가? 우선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관찰했어요. 그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여러 개 알게 됐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. 네, 결론부터 말을 해볼게요. 말 잘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눈치를 잘 살핍니다.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요. 눈치를 잘 본다. 약간 뚱딴지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어떻게 말이랑 연관이 되는지? 네,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말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말을 한다는 행위에 매개되는 최소한의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? 말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명인 것 같죠?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말은 필연적으로 소통의 상황을 전제하고 그 소통에는 화자 그리고 청자 이렇게 둘이 매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바로 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전달을 하기 위해선 전달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겠고 마찬가지로 전달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겠죠. 필연적으로 상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서의 그 말은 듣는 사람을 상정한 말이라는 거예요. 네, 우리가 혼잣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. 오늘 마라탕이 먹고 싶다. 마라 혈중 농도가 20%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야. 이러지 않잖아요. 듣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말 멋있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죠? 즉 말을 잘한다는 건 듣는 사람이 사실 판단을 하는 거예요. 당신의 말이 내 귀에 잘 들어왔는가. 철저히 상대의 기준에 따라서 말을 잘한다는 게 결정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항상 정말 말을 잘했는가 그건 이제 아닐 수 있고요. 또 말을 좀 못했다고 해서 상대가 이 정도면 오케이 한다면 그걸로 이제 잘한 게 되는 거예요. 다행인 건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로부터 기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일단 좀 말을 정리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 근거가 충분해야겠죠. 네, 집중력이 잃지 않도록 적당히 완급 조절도 해야겠고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하는 법을 정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청자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시작을 해요. 더 나아가서 말은 누군가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어요. 이 상호작용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태도가 바로 상대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겁니다. 내 말이 지금 상대에게 전달되고 있는지가 관건인 거잖아요. 그걸 캐치하기 위해선 상대를 기민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즉 눈치를 살피는 성향이 여기서 매우 도움이 되는 거죠. 말에 책임을 지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. 내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말의 목적, 대원리 아래에서 책임을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에게 잘 전달시키는 게 돼요. 즉 나는 내 언어로 말을 내뱉었다고 해서 나는 말했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상대에게 가서 그 사람의 언어로 자리매김했는지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.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책임에 대한 노고는 크게 달라지겠죠. 소위 말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 혹은 지적 능력이 있는 상대에게 말을 하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훨 수월할 겁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청자를 이해시키기에 충분한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
혹은 뒷받침을 해서 말해줬으면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이 모두 갖춰져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치는 어렵지 않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. 그거면 됩니다. 그 이상의 지식을 요하는 말을 하는 거라면 최소한 거기까지는 화자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. 자, 그래서 왜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서 비판받는 분들 계시잖아요. 특히 뭐 직장 생활 하실 때 업무 지시를 했는데 엉뚱한 것을 해온다던가 동문서답을 한다던가 하는 거예요. 이거 정말 10에 6, 7은 화자의 잘못일 경우가 큽니다. 김대리, 우리 그거 전에 했던 그거 있잖아. 그거를 좀 더 정제된 형태로 다시 한번 해서 갖고 와봐. 혹은 거의 앉은 자리에서 뭐 10분을 혼자 일장 연설을 하신다. 핵심도 모르겠어.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. 그런 다음 갑자기 자네 생각은 어떤가? 이렇게 훅 던지면 저희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. 요지를 모르겠는데 부연이 더 필요 없겠죠. 근데 만약 이 말을 한 부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눈치를 좀 살피거나 말에 책임을 다하셨다면 말을 절대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. 우선 10분 동안 혼자 말을 한다? 이거는 정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이기적인 거예요. 그냥 혼자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야.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서 입을 여신 걸 거잖아요. 근데 어쩌면 그 말을 부하 직원에게 나누고 싶다는 그 바람만 성취하셨을 뿐 이 세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. 애꿎은 직원들의 10분어치의 정신력과 시간이 날아갔네요.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시간, 에너지, 집중력, 이 모든 걸 다 소중한 자원으로 존중할 줄 아는 것 같아요. 그걸 자신의 잘못으로 많이 할애하게 했을 때 어떤 미안함과 멋쩍음 이런 걸 느낄 줄도 알고요. 말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중에 괜히 말을 이상하게 할까봐 입을 잘 못 대시는 분들 계시죠?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말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췄다. 다만 이제 그게 과도하게 발휘되면 안 좋겠죠? 물론 모든 건 적당히가 좋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차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. 네,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봤고요.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태도를 갖추면 어떤 효용이 생기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아주 알맹이의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실 정도로 흥미가 있으셨다면 꼭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드릴게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